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규진의 부동산 ABC 리얼PS 컨설팅 김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ABC 시간에는요 조금 다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제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내용을 이어가던 중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주택임대사업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해 보았고요. 이 내용이 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중간에 좀 부득이하게 내용을 바꿔서 강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주택임대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또 굉장히 좀 잘 아는 내용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내용들 한번 또 정리할 필요성도 느끼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 관련해서 한번 좀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내용 준비한 것이 바로 아파트 주택임대사업 폐지와 사라진 세제 혜택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끝까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각자 한번 좀 개인적인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가 많은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0 대책이 나왔었고요. 그때 이제 그 대책 발표 후에 8월 18일에 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아파트는요, 아파트는 단기 민간임대주택 4년짜리를 말하는 거죠. 혹은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8년짜리 둘 다 등록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예 아파트는 이제 주택임대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자, 하지만 그렇게 이제 아예 지금은 이제 등록이 되지는 않지만 이미 예전에 등록하신 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만 이제 7.10 대책 이전에 7.10 대책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는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시켜주는 이런 보완 대책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맞게 어떤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 내용을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게 되면 먼저 그 임대 등록 기간 동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두셨던 분들, 그죠? 자, 그런 분들은 그 등록 기간 동안 세제 지원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어떤 세제 지원이냐? 뭐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종부세 관련된 세제 지원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18년 9.13 대책 그 전에 이 아파트를 8년짜리로 이제 등록하신 분들은 요건이 맞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받으실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런 분들은 지금 이제 의무기간 8년이 될 때까지는 종부세 합산 배제 계속해서 받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만약에 그 분이 뭐 자진 말소를 하거나 아니면 8년이 다 지나서 자동 말소가 되더라도 기존에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 받았던 거, 안 냈던 거 추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존에 이제 등록을 하셨던 분들의 좀 신뢰 이익을 보호를 해주는 이런 보완 조치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어떤 그 임대 의무 기간 동안 받게 되는 혜택이고, 자, 그런 혜택 말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할 때 받는 혜택이 있죠. 그래서 그 양도세 중과 제외와 관련된 혜택이 있습니다. 자, 양도세 중과 제외 같은 경우에는 뭐 2018년 3월 31일 이전까지 단기 임대로 등록하셨던 분들, 혹은 뭐 2018년 9.13 이전까지 이제 그 장기 임대 8년짜리로 등록하셨던 분들, 요건이 맞으면 이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자진 말소를 하거나 자동 말소가 되더라도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진 말소 시에는 이 의무 임대 기간의 2분의 1 이상, 최소한 반은 임대 의무 기간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분의 1 이상 임대한 후에 자진 말소를 하면 그 자진 말소를 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를 적용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보완 조치가 되어 있고요. 자, 자동 말소 시에는 양도 시기 무관하게 양도를 언제 하든지 간에 양도세 중과 제외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진 말소를 굳이 하지 않고 그냥 자동 말소 될 때까지 놔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 제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또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겠고요. 자, 이 내용 말고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죠. 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조금 복잡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자,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임대주택만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내가 그 임대에 등록된 주택을 자진 말소하더라도 아까랑 똑같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에 2분의 1 이상을 채웠다면 자진 말소하고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 말소 되더라도 또 자동 말소 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이 끝나서 자동 말소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완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뭐 그동안 언론이나 뭐 미디어 많이 좀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익숙하실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이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부터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주택임대사업 등록하면요, 앞에서 봤던 이런 혜택 말고도 또 더 큰 혜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죠? 자, 그런데 그런 혜택들도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소급 적용이 돼서 혜택이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혜택들이 사라졌느냐? 자, 보시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에 이런 혜택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하고 8년짜리, 그러니까 이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죠. 8년짜리 주택임대사업 등록하고 8년 동안 임대를 하면 장특공제로 50%를 적용해 주고요. 10년 동안 임대를 하면 70%를 적용해주는 이런 굉장한 혜택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면 양도세를 크게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혜택인데 물론 요건은 필요합니다. 요건.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자, 그리고 공시가격이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 6억을 넘으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그 18년 그 9월 13일 9.13 대책 이후에 추가된 요건이고 그 전에 이제 그 취득하신 분들은 전용 면적만 맞으면 혜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요거는 이제 5% 지켜야 된다. 이런 요건들을 갖추면 내가 8년짜리 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그 긴 의무 기간을 채웠을 때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자, 이제는 요 10년 임대 시 70% 장특공제 요거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8년의 의무기간이 지나면 아파트는 이제 자동으로 말소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등록된 임대주택으로 10년의 임대기간을 채우고 싶어도 못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70%는 이제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굉장히 이제 계획이 틀려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분명히 아파트를 매수하셔가지고 나는 이걸 장기적으로 보고 10년 임대를 놓고 7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물론 이런 생각은 들어요.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전에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예전에 뭐 10년짜리 임대주택 이런 걸로 등록을 해가지고 이미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현재 아파트를 이제 임대주택 8년짜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의무기간을 채우고 계신 이런 분들은 요 혜택은 이제 못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요게 하나가 일단 있고요. 자, 그리고 요것보다 조금 더 큰 혜택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있었다고 확실하게 표현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자, 요 혜택은 사실 이제 18년까지만 주었던 혜택이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혜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에 보면 요런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뭐냐? 8년짜리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10년 동안 임대를 놓으면
양도세액을 100% 감면해주는 아주 기가 막힌 혜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사실은. 자, 그런데 이 혜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혜택이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18년도까지 계약하고 계약금 납입한 이런 주택까지만 해당이 되는 그런 혜택인데요. 자, 그런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또 요건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요 세 가지 요건은 전용 면적, 공시가격,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요 세 가지 요건은 앞서 보신 그 혜택과 동일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하나가 뭐가 필요하냐? 바로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8년으로 등록해야 된다. 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8년까지는 내가 사자마자 바로 긴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 그러니까 이제 임대 의무 기간이 긴 걸로 등록을 하면 그에 맞는 좀 큰 보상을 해 줬었다는 얘기입니다. 취득하자마자 8년으로 등록하고 10년 동안 임대를 놓으면 양도세액을 100% 이제 감면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완전히 비과세는 아닙니다. 이게 양도세액 100%는 감면이라는 말이 세금 하나도 안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농특세는 20%를 내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감면 100% 이제 비과세는 아니고요. 요 혜택이 이제 아까 보신 10년 동안 임대했을 때의 장특공제 70% 받는 것보다 조금 더 세금이 덜 나옵니다. 어쨌든 굉장히 큰 혜택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뭡니까?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죠? 왜 못 받나요? 8년의 의무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가 되니까요. 나는 등록된 임대주택으로 10년의 임대기간을 채우고 싶은데 그러고 싶어도 못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게다가 자, 이 혜택은요,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혜택 받으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만약에 있으시면 댓글에 제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이제 이 혜택이 언제 신설이 됐는지 좀 찾아봤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14년도 12월 23일인가 그렇더라고요. 14년도 12월 23일에 이 혜택이 처음으로 이제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혜택이 생길 때 관련된 그 부칙을 살펴보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4년 전에 취득한 거는 이제 적용 안 해주고, 이제 14년 12월 23일 요 전에 취득한 건 요 혜택 주지 않고 그 이후에 취득한 것만 이 혜택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15년도 1월 1일부터 8년으로 등록하고 임대를 개시해서 임대를 쭉 주고 있습니다. 요건도 다 맞아요. 그럼 제가 이 혜택을 보려면 언제가 돼야 됩니까? 25년 1월 1일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네요. 자, 왜 그렇습니까? 중간에 쭉 가다가 23년도 1월 1일이 되면요, 8년의 의무기간을 다 채워서 자동으로 말소가 돼버리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혜택은요, 사실 그냥 법문상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냥 책에만 존재하는 혜택인 거죠. 법전에만 존재하는 혜택입니다. 누구도 이 혜택을 받은 적은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요.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사실 의문이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역으로 얘기를 하면,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저는 이제 사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자,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보통 뭐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나 유치원 다니는 애들, 칭찬 스티커입니다. 칭찬 스티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착한 일 할 때마다 스티커 하나씩 붙여주고, 스티커 이제 100개 모으면 막 이렇게 선물도 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착한 일 많이 해서 100개를 다 모으면 이런 막 엄청 멋있는 변신 로봇 장난감을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이제 막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칭찬 스티커를 열심히 모읍니다. 그런데 한 100개 중에서 한 80개 정도 모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냥 내가 이거 하나 줄 테니까 우리 그냥 이거 없던 일로 하고 퉁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솔직히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은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할 이 법률이 어떤 신뢰를 저버리고 이렇게
뭐 혜택을 뭐 줬다 뺏었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과연 이게 합당하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굉장히 이건 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아직까지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보완 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애초에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매수하셔서 임대 등록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원래 계획과는 굉장히 틀어지게 된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합당한 법 개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에 이제 개정된 주택임대사업 관련된 법률, 요 내용 조금 무거운 얘기긴 한데요. 이제 좀 다뤄봤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조금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자, 함목적성은 뭐냐? 이 법이 이제 어떤 정의에 맞게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대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정의의 개념도 또 바뀔 수도 있고요. 법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목적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법적 안정성, 그렇다고 해서 법이 또 너무 자주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매년 법이 바뀐다면 아무도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죠. 내년 되면 또 바뀔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두 이념이 이제 조화롭게 추구가 되어야 되고, 그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균형점을 잘 찾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 하에 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국민들에게 이미 주기로 했던 혜택을 어떤 국민들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이렇게 크게 훼손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이 보완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얼른 좀 이렇게 법 개정을 통해서 좀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얼PS 컨설팅 김규진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 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으로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 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한 권, 두 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 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